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올해부터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최고 기온에서 체감 온도로 바뀌었죠. 실질적 폭염 피해를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한편 대구 경북은 이른 폭염특보 발령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까지 겹치면서 예년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대구 경북 폭염 대응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아직 6월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연일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데요. 올해도 만만치 않은 더위가 예고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네. 최고 기온에서 이제는 체감 온도, 이제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이제 느끼느냐를 좀 폭염 이제 특보 발령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바뀐 기준에 따르면 이제 그 체감 온도가 33도씨 이상 되는 어떤 온도가 이틀, 2일 이상 지속됐을 때 이제 폭염특보 발령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느낄 때 급격하게 체감 온도가 상승한다든지 또는 어떤 폭염이 장기화돼 가지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이게 폭염 특보를 발령하거든요. 폭염 특보는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 이렇게 발령되는데 네. 그동안은 최고 기온만 따지고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 있잖아요. 습도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래서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어떤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염 이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동안. 그래서 네. 이제 더위 관련 정보의 어떤 그런 통합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여러 가지 또 제기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령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초인데 벌써 아마 폭염특보가 발령됐잖아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연일 사실 폭염주의보가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어떤 그런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더위는 한때 7월 말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한여름 더위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5도를 웃도는 그런 어떤 굉장히 폭염 발생 일수가 예년에 하여튼 한 2배 정도 수준인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지속될 것을 보고 또 그다음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열대야죠. 열대야가 또 예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이었죠. 2018년에도 정말 굉장히 더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2018년 더위는 111년 만에 더위였던 것으로 최대 폭염이 왔는데요. 이 폭염을 재난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폭염이 사실 우리는 재난이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은 그동안 사실 잘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1994년도에 이제 사실 재난 상황에 맞는 어떤 폭염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한 해 이제 그 더위 한철에 사망한 분이 한 3,800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이 붕괴 사고 실제로 재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도 500명 사망자 수가 사실 500명이 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폭염이 얼만큼 큰 피해를 주는 어떤 재난 상황인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척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죠. 111년 만에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폭염을 기록했어요. 한여름 더위를 여름 내내 폭염을 시달리고 열대야에 시달렸다. 우리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네. 그때 사실 이제 이게 이제 폭염을 재난으로 이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했는데 이게 이제 폭염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나서 가지고 폭염에 대한 대책들도 만들고 또 폭염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재난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대부분 지자체나 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아주 굉장히 적절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2018년에 어떤 수준에 버금가는 더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데
기상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년 지난해보다는 1도 이상의 어떤 그런 기온이 그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대구는 데프리카, 또 안동은 안트디부아르라고 불릴 정도로 대구 경북은 여러모로 폭염에 좀 취약합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폭염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효과가 있었던 대책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예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네. 먼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양산 쓰는 거. 네. 이제 남자도 예전에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자체가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놓는 거. 그다음 또 이제 쿨링 포그라고 그래서 이제 시원한 물을 분사해서 안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그 지역 일대를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그 천장 쪽에서 물을 분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안개 같은 느낌이 오면서 시원해지는. 네. 이 중에서 가장 그 유효했던 것은 그래도 역시 이 자기 스스로 양산을 사용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이게 뭐 일종의 이제 패션일 수도 있고 말이죠. 더위도 좀 가리는데 남성들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양산 사용을 해본 적은 우리 엄 기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은 뭐 운동할 때 한 번씩 네. 골프장 운동할 네. 때 한 번씩 쓰지 네. 일상생활에서는 양산을 안 쓰죠. 네. 역시 저 역시도 뭐 양산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양산 사용이 어쨌든 그 체감 온도를 한 10도 정도 개별적 자기 온도 낮춰준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좋겠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왜냐 양산을 사용하면 본의 아니게 일정한 거리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전 국민적으로 또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코로나19와 폭염 대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묘안들이 속속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아직은 지자체들도 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급한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문제는 일단은 무더위 쉼터 같은 것이 마련돼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쉼터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게 되잖아요. 모이게 네. 되면 덥다고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르신들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열에 굉장히 그 위험하죠. 네. 취약한 경우인데 그러나 이제 그 할머니들도 그렇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경로당도 지금 그 위험에 집합 금지 명령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로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뭐 대구 경북 연구원이라든지 전문 기관에서는 특히 이제 이번에 이 폭염 대책은 코로나와 연계해서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핵심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심부의 경우는 생각보다 어렵죠. 네. 공간이 첫째 확보되기가 어렵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전통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대부분 다 덮개가 다 있잖아요. 네. 있지만은 전통 시장 덮개가 있는 내부가 아닌 바깥 부분에서 하면 난전이라고 그러죠. 도로가 조금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쿨링 포그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네. 예년까지는 쿨링 포그를 활용을 제법 했는데 이 쿨링 포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비말이 쿨링 포그 그러니까 분사된 그 물에 비말이 그것이 그대로 묻어져 있어서 전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쿨링 포그의 올해는 사용이 굉장히 꺼려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방역과 폭염 대책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가 내오는 방침을 좀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 기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역시 원래는 폭염 대책과 코로나19 대책이 동시에 혼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폭염 대책에서 폭염 대책으로 막 지금 활용하던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더위 쉼터 996곳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시키고 여기서 이용을 못하죠. 말씀드린 집합 금지돼 있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은행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은 이제 폭염 때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보면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쪽방촌 거주 분들, 그다음에 네.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폭염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방 안에서만 계속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폭염 대책으로 이제 뭐 선풍기라든지 냉풍기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냉방 그 기기를 이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만여 가구를 지원한다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0가구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난 어떤 수치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재난 도우미 4,800여 명을 또 모아서 이분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런 어떤 폭염 취약 계층들에게 매일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문의도 하고 폭염 관련돼서 뭐 괜찮은지 이런 어떤 그 상담도 하고 하는 어떤 역할을 좀 합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더위 쉼터를 이제 운영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아까 이제 그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쿨링 포그 내지는 물놀이장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야외, 뭐 공원이라든지 뭐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야외에서 어떤 그런 무더위 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원 같은 경우도 이용객들이 벤치에는 앉지 마라. 대신에 이제 개인 돗자리를 가져와서 개인 돗자리를 활용하라. 이렇게 이제 공공이 같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을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또 횡단보도에 이제 그늘막이죠. 이제 뭐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막은 이제 사실 2018년도 무더위 때 이게 거의 제한돼 설치를 했던 그늘막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늘목 이제 그 나무죠.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번에는 대폭 이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늘막은 지난해 260개소에서 올해는 한 10개소 늘려서 361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늘목 같은 경우는 나무 같은 경우 603주에서 올해는 804주로 이제 한 200주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아까 앞서 이제 기부에서 언급하셨듯이 양산 쓰기 생활화. 그래서 안동 그 대구 지역에 이제 곳곳에 한 9곳에 양심 양산, 뭐 사실 자전거 같은 경우도 양심 자전거 있잖아요. 그 양심 양산을 설치해 놓고 양산을 빌려주는 그런 어떤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한편으로는 또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그런 폭염 취약 계층이죠. 대구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이 또 걱정인데요. 이 역시 좀 대비를 하고 있겠죠. 네, 일정 부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쪽방촌 이 쪽방촌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대부분 다 이제 고령층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면서 80대 이후가 그야말로 치사율이 가장 높잖아요. 네. 또 바로 또 이런 분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이 여름에 열에 약한 분들입니다. 네. 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또 대부분 다가 그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만성 질환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더욱더 이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분들은 이제 쪽방촌은 낮에 그야말로 열기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 지붕에.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에 방 안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해요. 이러다 보니 이제 대구에는 이제 통계를 보면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 750여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에 노숙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네. 이런 분들도 한 150여 명. 그리고 또 이제 노숙을 했던 분인데 일정한 이제 사회 시설에 이렇게 이제 같이 공동 생활하게 하시는 분들 하고 있는 분들도 한 120여 명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이제 냉방 시설에 갖춰진 임시 시설을 좀 갖추어서 일정 기간은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이제 하게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쪽방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생활비를 일정 부분 지급을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한적십자사, 우리나라의 이제 어쨌든 그 사회 봉사 단체로는 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큰 단체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는 네.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는 상담소가 있어요. 그리고 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담도 지원하는 센터도 있고, 이 두 곳에 각각 대구 쪽방 상담 센터에 2억 원, 그리고 이제 노숙인 그 상담센터 6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좀 케어하도록 지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 상황도 좀 살펴보죠.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하기 때문에 더워지는 날씨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좀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뭐 폭염 취약계층도 걱정이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참 더 큰 걱정입니다. 네. 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8일날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마쳤잖아요. 네. 마치고 사실 이제 뭐 학교 내의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생활 세부 지침들을 보면은
복도라든지 교실 대부분의 실내에서는 하루 종일 이제 학교할 때까지 마스크를 쓰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뭐 학교 측 교사들의 담임 교수님도 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그 권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운동장 등 실내에서도 뭐 실제로 2m 이상의 거리가 유지할 경우 내지는 또 소규모로 수업할 때에만 사실 마스크를 벗고 수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할 때부터 학교할 때까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은 사실 뭐 부모들 입장에서는 커뮤니티에 이런 뭐 불만들이 있거든요. 막 집에 들어온 애들의 마스크를 보면 땀이 막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더워서 그러되면은 이게 무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애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라는 또 우려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또 학교 내에서 이제 에어컨 가동, 이제 뭐 냉방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환기를 시키도록 돼 있어요. 계속 이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에어컨은 사실 바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몸에 좀 맞아줘야 뭐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바람이 이제 몸에 부딪히게 되면은 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약하게 이제 에어컨을 가동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굉장히 폭염을 막는 데는 부족이다. 실제로 뭐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죠. 에어컨 가동 어렵죠.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는 힘든 어떤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교육당국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못 내놓거든요. 굉장히 발빠르게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코로나19까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도 종종 보고가 됐는데요. 올해도 행동 요령 같은 것을 좀 숙지해두면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 기본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 최근에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이 온열 질환으로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벌써 13명이 있습니다. 네. 또 그중에서 대부분 다가 보면 18명 정도는 대부분 다 실외에서 활동, 실외에서 이 노동을 하거나 작업하신 분들,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지금 시기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평상시에 자기 운동량의 10%에서 30%는 줄여야 되는 것이고, 네. 줄여주는 게 맞고, 또 한편으로는 그 평상시에 늘 이제 물을 많이 마셔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까이 있는 분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그 의심 질환자가 생기면 곧바로 어쨌든 112 신고를 하는 거, 119에 신고를 해서 후송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물을 먼저 먹이게 되잖아요, 보통. 네. 그럼 물도요, 그냥 물은 좀 괜찮은 편인데 탄산 성분이 들어가는 이런 음료수를 함부로 먹이면 안 됩니다. 더 위험합니다. 네. 이런 조언은 꼭 좀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잠깐 열기를 식혀줄 장마가 예고돼 있긴 합니다. 이 장마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빨리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일기예보에는 뭐 이번 주 그 금요일 정도부터 네. 아마 그 장마 전선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예보를 하고 있어요. 또 금요일과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장마 전선이 이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가 이제 더위를 줄지 아니면 마른 장마로 끝날지 사실 기상청에서는 아직까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장마 전선이 정말 올라올지는 할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폭염 대책 이외에도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간단히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저는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생계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저소득층. 근데 생계비 지원도 지원해주면 냉방 시설을 갖춰드려라. 네. 냉방 갖춰드려도 전기세 때문에 사용 안 해요. 그럼 전기세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감면을 해드리거나 그걸 지원해야 근본적인 쪽방촌의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폭염에서 가장 그 취약계층들이 거동 불편한 어떤 독거노인이라든지 쪽방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최종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연계한 대구 경북 폭염 대책 전반에 대해 짚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